첫 번째 달려보죠. 박지훈 불륜노. 저희가 정말 그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양측이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최동석 전 아나운서가 제기한 이 상간남 소송에 대해서 이 방송인 박지훈 씨가 입장을 냈는데 상간남으로 지목된 그 남성 오랜 남사친이다. 그건 너도 잘 알잖아. 그런데 상간소를 제기해?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이게 한 유튜버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유튜버는 지난 2일에 이혼 소송 청구의 원인 중 하나가 박지훈의 부정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이던 2022년 미국 여행 일정 중 일부를 남성 지인과 동행했다는 게 유튜버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박지훈 씨는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시 출장길에 미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는 걸 최동석 씨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성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서 최동석 씨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 자극적으로 유포한 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변명도 하지 못했던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엄마도 화나지 않느냐, 엄마는 왜 해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 교수님, 근데 아이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이들조차 엄마는 화 안 나, 왜 해명 안 해라고 했다는 얘기를 굳이 소개한 거 보면 아이들은 내 편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들은 내 편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믿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믿어줄 만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제 본인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느 부모 한쪽 편을 들게 되면 그 아이들의 갈등이 더 커지고 나중에 죄책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싸움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걱정스럽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갈게요. 진상 중에 최고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아니, 저 사람이 아니고 기본이 안 돼. 사람은 내가 모르게 이 방송 중에 된대요. 죄송합니다. 진짜 너 진짜 미안하지만 내 사람 안 돼요. 죄송합니다. 좀 놔두세요. 죄송한 게 아니고. 전화하면은 있어, 뭐 있어? 아니, 그러면 당신이 잘하겠지. 여보세요? 아니, 뭐 요즘 뭐, 아니, 이 노숙자 비싼 사고를 내려도 해요. 먹자니 아니고 지금 차에 오서 냄새 맡아서 지금. 아니, 요즘 내가 한참 떠올 때 하면 막 그럴까 치든 차로 운전을 진짜 쉬운 이상 매력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진짜 매력 있는지. 아니, 강남이라고 남아요. 필요 없고 이 카드 뺏자지 마세요.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나입니다. 서로 사람 기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도 이런 아니, 그것도 너무 살아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다. 요즘 기본은 냄새 납니까? 어디 기본 냄새 나요? 내가 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 내가 이거 무거운데 뭐 20, 30분 내가 이거 좀 와야 되겠어요, 내가,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말하세요. 그거 인정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왜 사람 대리기사가 잘 운전해서 집까지 바래다 줬어. 집에 올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집에 오니까 막힌 코가 뚫렸는지 아이씨 노숙자 냄새 돈 못 줘 어디 지저분하게 실이 이런 겁니까? 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남 김해의 어떤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걸 보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보한 사람이 지금 대리가 마치고 외제차 차주로 보이는데 한 50대 정도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왜 노숙자 같은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카드 결제를 거부했고요. 결국은 냄새 나는 것을 인정시킨 다음에 그냥 인정해서 결국 돈을 안 냈던 상황이고 나중에 지금 말씀 좀 드리면 이걸 봤던 사람이 아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대신 대리비를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냄새가 날까요?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 망상 아니면 돈을 내기 싫어서 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난다 한들 나면 어땠어요? 항의는 하더라도 대리비는 결제해야지. 당연하죠. 저 대리 운전하고 냄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차에 냄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 거고 이걸 뭐 범죄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대리기사가
저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고 당연하죠. 상당한 모욕감을요. 냄새라는 거 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거하고 지금 대립이 결재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고 제가 단언컨대 냄새 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핑계 내지 망상 내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신 내준 이분이 그거 보면서 아주 무안하고 모욕감 느꼈을 것 때문에 줬던 것 같고 저는 뭐 업무 방해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공갈죄라든지 범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아까 그러잖아요. 인정하죠? 인정하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리기사님 좋은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민폐와의 전쟁입니다. 먼저 제보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행인들 사이로 유난히 뽀얀 저 사람 두둥. 자, 웬 남성이 목 아래부터 발목 위까지 아무것도 안 입은 태초의 상태 그대로 거리를 활보 중입니다. 자, 그 와중에 모자와 양말의 슬리퍼는 꼭 착용한 저 상태. 김은배 팀장님 이게 뭘까요, 이거?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경에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잡혔던 모습인데 뽀얀 모습으로 보이죠.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데요. 저 남성 완전히 누드는 아니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썼어요. 그리고 발목에는 그 양발을 신고 슬리퍼를 신었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옆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예. 저 남성이 이제 한강에서 반대쪽 그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중인데 오히려 본인은 신난다는 듯이 콧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얼마나 본인은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경악스럽겠습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옷을 벗고 스트리킹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거 뛴 적이 있는데 그 유행이 없어졌고 저렇게 불량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음란행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분 외국인이시라는데 영어로 좀. 영어로요? 예. You stop. You도 stop. 자, 이번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이곳은 고속버스 아닙니다. 남성이 다리를 길게 쭉 앞좌석 승객 머리를 향해 족 2개를 올리고 쿨쿨 차고 있습니다. 족만 올렸다면 제보를 안 했겠지만 거기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사반에 연락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앞에 뻔히 사람 머리 쪽을 향해서 족을 하나도 아니고 쌍족을 올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네, 이 지금 제보는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오후 1시에 인천에서 부산행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뒤에 앉은 30대 중반 남성 고객이 막 쿨쿨쿨 코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냄새가 나길래 머리 위를 딱 보니까 저렇게 발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아저씨 그러고 이제 깨웠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또 반대쪽 발을 이렇게 올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양쪽 발을 저렇게 올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프리미엄 고속버스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면 이 제보하신 분도 얼마나 좀 편안하게 쉬면서 가고 그러니까요. 싶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양쪽 발이 머리 위에 있고 냄새도 나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해코지 당할까 봐 직접은 얘기 못하고 벅스 기자 운전사님께 얘기를 하니까 갓길에 세워놓고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비상식적인 일을 겪어서 좀 싫으셨을 것 같고요. 이런 비매너는 좀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점점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로 손님이 들어가자 앞에 앉아있던 사장 노트북을 내려놓고 노트북 내려놓고 샌드위치를 정리를 하더니 자, 이제 뭐 할까요? 옆에 콜라까지 딱 놔서 고정을 해놓고 손님 따라서 후다닥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잠시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슬쩍 눈치를 보더니 샌드위치 꾹꾹 눌러보죠. 급기야 포장지를 촥촥 펼쳐서 보는데 이 푸짐하다. 챙겨서 그대로 쌩. 자, 사장님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자, 사장님 나왔습니다. 어머, 내 샌드위치 어디 갔어? 어리둥절한 모습. 자, 아주 값비싼 노트북 따윈 관심도 없어. 난 그저 이 맛난 샌드위치를 원했을 뿐이고 놀랍습니다. 좀 놀랍긴 합니다. 절도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나 더 비싼 거를 훔쳐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샌드위치 그렇게 먹고 싶었나요? 자, 일단 이게 마포구에 있는 연남동이죠. 연남동에 있는 수제햄 샌드위치 가게의 사장님 얘긴데요. 밖에 나와서 노트북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팔던 샌드위치를 옆에 놔두고
노트북 작업을 하다가 매장으로 정말 잠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저렇게 훔쳐보더만 샌드위치를 가져가 버린 상황입니다. 나중에 CCTV 확인해 보니까 행색이 뭐 흐름한 게 아니에요. 왜 저걸 가져갔나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나에게는 아주 훌륭한 노트북보다 더 비싼 샌드위치를 내가 만들고 있다. 그런 어떤 자긍심은 조금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어떤요? 노트북 무거워서 가다 걸리거든요. 샌드위치는 빨리 순식간에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기 좋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예 아니야. 샌드위치가 맛있어가지고 노트북을 이긴 샌드위치. 이거 CF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폭군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하기 전 26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요. 평소 반듯한 선비 같은 아버지, 술만 마시면 돌변했습니다. 일주일에 네다섯 번씩 혼자 술을 마셨는데 취했다면 안 좋은 일은 남의 탓이고 당신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강요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심한 욕을 했고 심지어 폭행으로 이어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문제는 블랙아웃이 돼서 이걸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저와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참아왔지만 이런 아버지의 술버릇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년 전에 결혼하고 집을 나가면서 저는 그 그늘을 겨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아버지가 저에게 폭언을 해왔는데 참다 못한 제가 아버지에게 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너를 죽이러 가겠다. 이제 딸로서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정말 며칠 동안 전화와 문자로 폭언과 협박을 해왔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결국 며칠 전에 제가 먼저 아버지에게 사과를 했고 아버지도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일단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했는데요. 폭언과 폭행의 증거는 보여줘도 보는 척도 안 하고 또 정신과 치료를 권유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절대 가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참기에는 이제 정말 너무 지쳤습니다. 수십 년째 폭력적인 술버릇을 보이는 아버지와 연을 끊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그렇군요. 자,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계제가 있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버지입니다. 이 딸년이라고 실컷 키워놨더니 애비한테 하는 소리 좀 보게. 다행이거사.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한테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나도 나름 노력을 하는데 네 애미도 그렇고 너도 날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병원에 가라 어쩌라 하니 너 같으면 화 안 나겠냐? 그리고 세상 천지 아버지한테 욕 좀 먹었다고 맞상 욕을 해? 천륜을 쳐버리지 마라 이거사.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딸이에요. 아빠가 무슨 노력을 했는데 엄마로도 모자라서 이제 딸내미까지 괴롭히니까 좋냐? 나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냐고? 아빠 환자 맞아. 그것도 아주 중증이야. 난 시간이 약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을 도지게 하더라. 천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연 끊읍시다. X입니다.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아빠가 딸한테 욕설하고 폭행하고 저런 상황이고 또 술을 못 끊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엔 저 아빠 사실은 알코올 중독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갈수록 심해지고 약해지지 않거든요. 이번 기회에 딸이 아빠와 연 끊는 거는 그렇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 아빠를 필히 정신과 치료 받게 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술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정확한 정답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지금 알코올 중독 맞습니다. 일주일에 4-5회 마시죠. 혼자 드시죠. 폭행 쓰죠. 블랙아웃 되죠.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언젠가는 끊을 100이면 100 단 언젠가는 내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자라는 자녀들이 뭐 섭식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다 겪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은 가족의 병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고통을
받아요. 강경하시고 단호하셔야 됩니다. 괜히 욕 같은 거 해서 같이 싸우실 필요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머지 말들은 다 합리화하고 착각이고 그냥 그렇게 뭐 비합리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아버지를 치료받게 도와주시는 게 도리어 더 효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연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사실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 운이 좋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 벌써 큰일 날 뻔한 거를 26년간 겨우겨우 가족 때문에 버텨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경찰서에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이고 부모 간에 이런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다면 가정폭력, 더 나아가서 밖에 나가서도 이런 행동을 반복했을 거고 또 놀라운 게 블랙아웃이라 하는데 딸이 얘기했던 걸 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블랙아웃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가 감정이 좋아지고 술 마시니까 좋아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자꾸 이런 행동 반복하면 연 끊는 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든가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구름빵빵님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연을 끊어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산아님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덕희님은 엄마도 이혼시켜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유.